안녕하세요, 이민석입니다. 오늘은 로봇 시장의 트렌드, 로봇 산업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로봇 산업에 엄청난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이러면서 M&A가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한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로봇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3가지에서 4가지 정도 뽑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요, 폐쇄형 형태의 구조에서 개방형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산업용 로봇 쪽에 있어서 벌써 이미 그 상용화되기 시작한 지가 1940년도부터 따지면 거의 한 7, 80년 전부터 산업용 로봇이 제조가 돼서 산업 현장에서 활용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초기에는 그 로봇을 만드는 회사들이 자사의 제품에 타사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종의 기술 보안을 목적으로 했겠죠. 그 로봇을 제어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라든가 기술들을 오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어느 회사가 제조업체에서 갖다가 쓰면 그걸 처음 제조해서 납품한 회사만이 그 제품을 업그레이드하거나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로봇을 구매한 공장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로봇을 제조했던 회사가 로봇을 생산을 중단하게 됐을 때 더 이상 그 로봇을 사용할 수가 없었고요. 또 하나는 특정 회사에 완전히 얽매이게 되다 보니까 경쟁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특정 회사 제품을 한번 쓰기 시작하면 그 회사에 계속 마치 그 갑과 을 관계처럼 거꾸로 엮여버려서 타사 제품을 쓰기도 힘들 뿐더러 그 회사가 가격을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올린다든가 이랬을 때 그걸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거 못 쓰겠다 하고 타사 걸 선택하게 되면 원래 샀던 제품을 완전히 쓰레기로 처분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폐쇄형 제품을 계속 쓰면 안 되겠다라는 수요자 입장에서의 논의들도 많이 있었을 거고요. 제품 선택할 때도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이제 수요자의 니즈가 있다 보니까 이쪽 로봇을 개발하는 업계 후발주자 입장에서 이런 새로운 대안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지금 수요자들이 폐쇄형 시스템을 쓰다 보니까 처음에는 좋지만 나중에 가서 특정 업체에 얽매이는 문제가 생김으로써 오히려 로봇 산업 자체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수요자들이 로봇 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 문제를 그러면 로봇 업계에서 한번 풀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인식이 있었을 것 같고요. 최근이라 봤자 한 10여 년 전부터가 되겠는데요. 10여 년 전부터 나온 그 협동 로봇 업체들은 로봇을 아예 개방형 구조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개방형 구조라는 게 내가 개방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개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표준화된 기술 또는 많이 보편화된 기술이 있다란 전제하에서 그 보편화된 기술로 해당 제품을 생산하거나 또는 제어할 수 있게,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겠죠. 그 시점이 이제 인터넷이 많이 보급되고 오픈소스가 리눅스,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예, 그 대표적인 컴퓨터 OS 중에 하나인데 리눅스 같은 오픈소스가 나오면서 그러면 이런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로봇 제품을 만들게 되면 좀 더 저렴하고 개방된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이 이루어졌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협동 로봇 제품들은 이런 오픈 시스템 기반으로 제품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UR이라든가 쿠카도 그렇고요. 자카 같은 경우도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한 컨트롤러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제어기가 되겠죠. 그래서 로봇 제어기가 개방형 OS를 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계열의 OS를 사용해서 컨트롤러를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눅스에서 프로그램을 짜는 도구인 C, C++ 아니면 요즘 많이 쓰는 파이썬 같은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쪽 로봇 시장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트렌드 첫 번째는 폐쇄형 시스템에서 개방형 시스템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라는 걸 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로봇 수요처 입장에서 봤을 때 기존에는 주로 제조업 쪽에만 로봇이 적용이 됐다면 지금은 제조업을 넘어서 서비스업 쪽까지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로봇이 카페에서 커피를 제조하거나 아니면 식당에서 프라이드 치킨을 만드는 로봇들 많이 보셨죠? 과거에는 전혀 생각할 수 없던 시장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제조 공장에서 생산 라인의 일부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로봇을 사용했다면 지금은 일반 서비스업, 음식점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아니면 기타 일반 소형 매장에까지 로봇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근간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가장 큰 문제는 구인난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2000년 초반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이 더는 이제 힘들거나 내 목숨을 걸고 하는 위험한 일 같은 것은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뚜렷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고된 작업을 안 하는 경향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그런 일들은 이제 취직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을 시켜야 되는 매장이나 회사들 입장에서는 사람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야 중에 하나가 서비스업 쪽인데요. 예를 들어서 프라이드 치킨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 치킨을 하루 종일 튀기려고 그러면 그 기름에서 유증기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그 기름이 타서 이렇게 공중으로 올라오는데요. 그럼 그게 사람의 흡수가 되면 폐질환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이렇게 치킨을 튀기는 작업을 반복하다 보면 팔이나 손목 같은데 무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대부분 보면 1년 이상 하게 되면 꼭 일종의 직업병 같은 게 생겨서 오래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된 작업들은 일반인들이 안 하려고 그러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치킨집에서 더 이상 치킨을 못 튀기면 치킨을 판매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대안이 무엇인가? 서비스업 사업자들이 아마 찾아봤겠죠. 결국은 그 대안은 우리 제조업에서 자동화를 위해서 쓰던 산업용 로봇처럼 이런 협동 로봇 같은 것을 매장에 직접 도입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프라이드 치킨 같은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카페 같은 경우도 보면, 물론 이제 바리스타 같은 경우 보면 되게 멋있어 보이는 직업이죠. 그런데 이 커피도 저녁 시간에 몰리게 되면 아마 한번 카페 매장에 한번 가서 보시면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아름답게 멋있게 커피를 이렇게 드립커피를 만들거나 또는 커피를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제조를 해서 서빙하기를 원했는데, 사람이 몰리게 되면 1시간에도 몇백 잔을 뽑아야 되는 아주 고된 작업을 해야 됐습니다. 이런 고된 작업을 지금은 이제 대부분 협동 로봇을 도입해서 적용하는 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로봇이 제조업 쪽에 주로 도입이 됐었다면 이제는 시장이 더 확산이 돼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쪽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시장이 변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기술이 되겠네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로봇 산업이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인 강대국들 간의 로봇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지금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부분은 로봇 산업의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 쪽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협동 로봇 1위 업체인 UR이 미국 업체에 인수가 되고, 독일의 쿠카라는 업체가 중국 업체에 인수가 됐던 사례처럼 로봇 산업의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와 아울러서 이제 어느 정도 이쪽 시장이 하드웨어 중심의 시장은 이제 거의 선점 경쟁이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그러면은 로봇 산업 분야에서 어느 쪽이 더 투자가 필요하고 더 커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하드웨어 시장이 거의 이제 정착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로봇을 활용하고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 이거는 결국 소프트웨어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 쪽 기술이 앞으로는 더 비중이 확대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로봇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간단히 얘기하면 로봇 어플리케이션 시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로봇 자체로, 하드웨어 자체로는 사실 어떤 기능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예를 들어 테슬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게 되면 그 휴머노이드 로봇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주고 로봇을 한 대 샀어도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말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AI 기술이 많이 보편화돼서 언어 대화하는 기능이 아마 기본적으로 탑재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당연히 휴머노이드니까 걸어 다니거나 뛰거나 간단한 뭐 춤을 춘다거나 뭐 이런 동작들은 아마 기본적으로 탑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로봇한테 여기 치킨 매장이니까 저 프라이드 치킨을 너가 튀겨봐라 하면 그 휴머노이드가 치킨을 튀길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으로 굳이 비유를 하자면 아주 기본적인 수준, 나이로 따지면 한 이제 막 걸음마를 뗀 한 2살, 3살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대화하는 수준은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요즘 이제 LLM이라 그래서 대규모 언어 모델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웬만한 대화는 사람처럼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것까지는 발전이 돼 있는 상태죠. 그렇지만 말을 하는 것과 내가 행동으로 어떤 조리 작업을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물리적인 행위가 필요한 건데 언어만 가르친다고 해서 행위를 학습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그래서 이런 것을 쉽게 배우게 하겠다라고 해서 그 분야에도 많은 지금 기술적인 개발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모방학습이라든가 일반화된 자율기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최근에 뭐 토요타 연구소에서 발표했던 우리 알고 있는 그 대규모 언어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행위를 대규모로 일종의 그 데이터화해서 그거를 학습을 시켜서 어떤 행위를 명령만 하면 하게 하는 뭐 그런 걸 개발을 시도는 하고 있는데 아직은 초보 단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로봇을 구매를 하더라도 그 로봇이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는 거는 별개의 얘기다. 그래서 기존의 이런 하드웨어는 이제 거의 표준화되고 그리고 이제 보편화돼서 어느 정도 하드웨어 시장이 정착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이제 향후에 로봇 산업 쪽에서 비중이 커지는 분야는 어디냐면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로봇 산업의 세 번째 트렌드는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한 3가지 정도 지금 로봇 산업의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한 가지 정도를 더 말씀을 드리면요, 로봇이 과거에는 하드웨어 입장에서 과거에는 상당히 고가였는데 지금은 저가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한데요, 로봇 산업이 이제 보편화되고 로봇 제품이 양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과거에는 로봇 한 대를 구매하려고 그러면 최소 뭐 수천만 원에서 억대 가량의 큰 투자를 해야지만 구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많은 회사에서 로봇 하드웨어를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업체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계속 가격이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과거에 비하면 거의 한 5분의 1에서 10분의 1 가격이면 로봇을 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봇을 활용해야 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죠. 근데 이거는 뭐 로봇 시장만의 변화는 아니고, 모든 이제 산업이라는 게 초기에 시장에 나왔던 제품들이 고가인 반면에 이제 어느 정도 양산 체제를 갖추게 되면서는 가격이 내려가고, 그러면서 저가 경쟁이 심화되는 그런 현상이 반복돼서 보여지고 있죠. 로봇 시장도 현재 이제는 고가 제품 경쟁에서 이제는 저가의 양산 제품 경쟁으로 시장이 변해가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가격이 이렇게 더 떨어지게 되면 향후 1, 2년 내에는 웬만한 어려운 작업들은 다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쪽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공통된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이상으로 해서 지금 로봇 산업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현재 로봇 산업의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